목이 당기고 아프며 경추 부위가 뻣뻣하고 움직임이 둔해지고 뭔가 불편하고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통증이나 불편함이 어깨까지 퍼질 수도 있고 어깨 관절에만 국한된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손이 저리거나 소름이 돋거나 따끔거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손이 붓거나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혹은 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앉아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은 한 근육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근육을 집에서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어떤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운동만으로도 목 통증, 어깨 통증을 없애고 어깨 관절과 목 부위의 움직임을 향상시키며 손저림 증상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템 박박사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근골격계 회복을 위한 운동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약도 주사도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운동을 꼭 실천하시고 건강하세요. 목 부위에 문제가 있거나 어깨, 팔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척추나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90%의 경우 이 부위에 증상이 있다면 원인은 바로 근육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 환자들 대부분은 집에서 이 근육만 치료했을 뿐인데 차단술이나 진통제 없이도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결과에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수년 동안 물리치료도 받고 약 또한 움큼씩 먹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 효과가 있어도 오래가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근본 원인에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근육은 사다리 꼴근이라고 불리며 앞쪽, 중간, 뒤쪽으로 나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우리를 향해 왼쪽 옆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은 경추의 가로돌기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앞쪽과 중간 사다리근은 첫 번째 갈비뼈에 붙으며 뒤쪽 사다리근은 두 번째 갈비뼈로 이어집니다. 즉, 이 구조는 매우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이제 이 근육이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머리를 돌리거나 기울이는 동작을 담당하고 호흡에도 관여하며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우리가 긴장할 때 이 근육들은 즉시 수축하고 바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근육들에는 국소적인 긴장 부위, 즉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는데 이것이 수많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자신에게 해당된다면 꼭 이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사다리 꼴근은 목 부위의 국소적인 통증을 유발합니다. 당길 수도 있고 쑤실 수도 있으며 배경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불편한 자세로 잠을 자면 목이 잠에서 4일 동안 아예 굳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 정상이라면 어떻게 자더라도 아침에 목이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사다리 꼴근의 긴장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가장 교묘한 증상, 즉 방사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다리 꼴근에서 시작된 통증은 등 뒤에 견갑골 사이 공간이나 견갑골 아래, 어깨 관절 부위로 퍼질 수 있고 팔 아래쪽으로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증이 가슴 앞쪽으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목 통증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는 해당 부위만 국소적으로 치료받으려고 하고 문제가 관절염이나 힘줄 인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부위의 근육 긴장만을 치료할 수도 있지만 통증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체 어디에서든 통증 증상이 있다면 사다리 꼴근은 반드시 치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근육을 가지고 환자들과 함께 치료를 시작하면 환자들은 결과에 매우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년 동안 어깨를 치료하거나 손의 저림을 치료해 왔지만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을 몇 번만 치료해도 이미 뚜렷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결과는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의사들이 이 근육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은 위치가 그리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 부위의 증상, 즉 저림, 소름이 돋는 느낌, 약화, 손의 조정 능력 저하 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예를 들어 밤에 손이 저리거나 머리를 긁다가 손의 감각이 없어지거나 저림이 생겼다든지 혹은 단순히 3에서 5분 정도 휴대폰을 들고 있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호소하곤 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정상적으로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람이 설거지를 할 때 컵이 손에서 떨어질 수 있고 완전한 신경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글씨를 쓰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사각근과 중사각근은 첫 번째 갈비뼈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 쇄골이 있고 여기 첫 번째 갈비뼈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세요. 쇄골 아래, 즉 첫 번째 갈비뼈와 쇄골 사이에는
마치 가위로 집은 것처럼 아주 중요한 혈관, 신경다발이 지나가는데 이 다발이 상지의 혈액 공급과 신경 지배를 담당합니다. 여기에는 쇄골화동맥, 쇄골화정맥, 그리고 팔신경총이 지나갑니다. 사다릭은 이 짧아지면 첫 번째 갈비뼈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첫 번째 갈비뼈입니다. 그에 따라 혈관 신경 다발이 눌리게 되는데 가장 먼저 쇄골하정맥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곳은 벽이 더 부드럽고 엘라스틴이 없으며 압력도 더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팔신경총 자체도 마찬가지로 눌리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에게는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신경 구조를 따라 신호가 한쪽 방향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경우에 따라 팔이 붓기도 하는데 이는 정맥의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다리꼴 근육을 이용한 작업을 통해 이러한 뼈의 집게를 풀어주고 이 가위 같은 구조를 이완시켜서 혈관과 신경다발이 쇄골 아래를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어떠한 압박이나 추가적인 장애 없이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다리꼴 근육을 제대로 풀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다리근의 해부학적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소 의외일 수 있지만 우리는 흉쇄 유돌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약간 앞으로 숙이면 이 근육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목의 앞쪽 옆면에서 이 근육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중앙 쪽으로 밀어낸 다음 손가락으로 깊숙이 눌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손가락으로 바로 여기에서 앞사다리근을 경추의 횡돌기에 눌러 붙이고 있습니다. 흉쇄 유돌근 뒤쪽, 즉 이렇게 근육을 옆으로 밀어내면 그 뒤에 사다리근이 위치한 이 부위가 나오는데 이 부위는 마사지나 자극을 하기에 완전히 안전한 곳입니다. 목에서 중요한 혈관, 신경다발은 흉쇄 유돌근 지켓이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서는 걱정 없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손가락을 대고 최대한 아래로 내려가서 첫 번째 갈비뼈에 닿으려고 합니다. 즉 바로 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이 전사사근의 아래쪽 부착점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이 부위를 눌러줍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손으로 무게를 더해도 되고 손가락을 눌러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무게를 실어서 경계를 느끼고 아프지만 참을 만한 정도입니다. 10점 만점 기준으로 대략 5점에서 8점 정도의 통증입니다. 10이 극심한 통증이고 0이 전혀 아프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정도는 적당하고 참을 수 있는 통증입니다. 이 자세에서 저는 머리를 반대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근육이 손가락 위로 올라오면서 점차 부드러워집니다. 다시 한번 손가락을 대고 머리를 옆으로 돌렸다가 원위치로, 다시 옆으로 돌렸다가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이런 동작을 5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cm 위로 올라가서 똑같이 5번 반복하고 또 1cm 위로 올라가서 5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턱이 끝에 닿을 때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쪽 사다리꼴근 전체 길이를 자극하게 됩니다. 앞쪽 사다리꼴근을 다 풀어준 후에는 옆으로 1cm 이동하는, 즉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첫 번째 갈비뼈 쇄골 아래에 대고 눌러서 저항을 만든 다음 똑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5번 반복하세요. 그 다음 1cm 위로 올라가서 5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점차 아래턱의 각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간 사다리꼴근이 자극됩니다. 보통 한쪽 사다리꼴근을 푸는데 약 1분 정도 걸립니다. 앞쪽과 중간 사다리꼴근을 풀어줬다면 이제 뒤쪽 사다리꼴근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근육을 찾으려면 이 부위에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승모근의 수평 부분이 위치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근육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제 엄지손가락이 위치한 바로 그곳에 뒤쪽 사다리꼴근의 투영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에 손가락을 대고 약간의 압박을 주면서 옆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줍니다. 역시 5번 반복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뒤쪽 사다리꼴근은 근육이 작기 때문에 한 지점만 풀어주면 되고 그만큼 자극도 적게 주면 됩니다. 여러분, 꾸준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이 운동들을 매일 실천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2에서 3개월 동안 해주시면 정말 이상적입니다. 근육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꾸준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새로운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 간단한 운동을 꼭 실천하시고 건강하세요.